자, 200제 문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제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냥 그 도로교통법 앞에서부터 1장부터 14장, 그냥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까지 그냥 순서대로 문제를 직접 냈고요. 시험을 보러 갔었던 경험을 토대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물론 제가 뭐 많은 시험을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그 유형을 좀 감안해서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기 좀 불편하실 불편하실 것도 있으실 거고요. 지문이 긴 것들도 많아서.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공부를 시작했고 시험을 봐야 되고 또 면접시험도 도로교통법 법규에 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 즉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론에서 강의했던 걸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의 목적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1번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촉진,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1번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 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얘는 이 조문도 사실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형법 제 268조의 조문입니다. 3번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답은 3번이네요. 네, 도로교통법의 목적 3번. 자, 그럼 4번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 관리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얘는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 네, 내용은 1번 문제는 답은 3번 이렇게 되고요. 다음 2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 맞죠? 차로, 차선이죠. 차로와 차로를 경계지점을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맞죠? 3번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맞죠? 주차. 4번 회전주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의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왜?
자, 우리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용어의 뜻이 틀렸죠.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 통행 구분 등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 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를 고르시오. 1번 규제 표지, 2번 지시 표지. 이미 문제에 이미 답이 나왔어요. 지시 표지입니다. 지시 표지. 답은 2번. 자, 규제 표지는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고요. 노면 표지는 도로 바닥에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노면을 기호나 문자 등으로 노면에다 알리는 표지죠. 주의 표지는 도로의 상태가 위험하거나 그 다음에 도로나 또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표지를 주의 표지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냈던 문제고요. 4번 다음 보기 중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중 올바른 것이 모두 몇 개인지 고르시오. 자, 보기가 주어졌는데 이 보기에 용어의 뜻이 맞는 게 총 몇 개냐라는 문제고요. 자, 도로란 현실적으로 특정 다수의 사람, 차마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의 백색 실선이나 백색 점선,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중앙분리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자, 가번 같은 경우는 맞는 내용이죠. 도로란 사람, 차마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장소. 자, 나번 같은 경우는 중앙선은 황색 실선. 황색 실선. 우리 이거 그 시행규칙 별표 6에서도 노면 표시 색채선 할 때도 중앙선은 황색 실선, 중앙선은 황색선, 황색이다라고 였었어요. 그럼 우선 나가 틀렸네요. 한 개 우선 찾았고요. 자, 길 가장자리 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3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저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저차 외의 정지 상태. 5분이죠, 5분.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맞는 거죠. 자, 그럼 답은 몇 개인가요? 몇 개인가요? 답은? 올바른 것이 모두 몇 개인지. 가도 틀렸어요. 참 죄송해요. 불특정 다수예요. 불특정 다수. 그럼 답은 두 개네요. 다하고 나만 해당이 맞는 내용이죠. 다하고 나만. 2번. 답은 2번입니다. 2번. 2번이고요. 제가 문제를 잠깐 헷갈렸어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답은 2번이다.
답은 2번이고요. 5번. 다음 보기의 긴급자동차 중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긴급자동차는 모두 몇 개인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6호부터 11호까지가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서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전신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맞죠? 긴급조치 복구 작업 등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 도주자의 체포, 수용자, 보호관찰의 대상자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는 아닙니다.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 예방, 복구를 위한 예방 복구 맞네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 아니죠. 전파 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맞죠?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 맞죠? 다 마바네요. 답은 총 4개. 답은 3번. 시도경찰, 신청에 의해서 사람이나 기관의 신청에 의해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는 긴급 예방, 복구, 전파 감시, 긴급 우편물의 운송 이런 것들이 긴급 자동차로 해당된다 라고 설명드렸었고요. 다음 6번. 다음 중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이하 교통시설이라 한다를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자는 제가 일장 총칙을 하면서 아마 칠판 상단이나 아니면 동그라미를 계속 설치권자, 관리권자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드렸을 거예요. 답은요. 4번입니다. 시장등. 4번. 다음 7번. 다음 중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 부담금에 대하여 맞는 내용을 고르시오. 1번. 시장등은 교통안전시설의 파손 정도 및 내부 연한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청구한다. 맞네요, 내용. 1번은 맞고. 자,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 보수 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 총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한다. 면제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 한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다예요. 꼭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다음 3번. 교통안전시설의 훼손 또는 손괴를 부과한 부담금이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해 공사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가로 기속시켜야 된다. 국가 기속 아니죠. 환급해드려야 되지, 환급. 누구한테?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한테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4번. 사유를 유발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제일 중한 자에게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일 중한 자 아닙니다. 유발 정도에 따라 분담하죠. 분담.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분담시켜요. 분담. 중한 자한테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 중 신호기가 표시하는 원형 등하에 따라 신호의 뜻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신호의 뜻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녹색의 등화, 차만은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 수 있다. 맞죠?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회전 가능하다. 2번 적색의 등화, 차만은 교차로 직전 또는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다른 차만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맞네요. 정지하죠. 적색 신호인데. 그리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황색 등화의 전멸, 차만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시 표시에 주의하면서 주행할 수 있다. 황색 등화, 안전표시 표시에 주의. 내용 맞습니다. 적색 등화의 전멸, 차만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시 표시에 주의하면서 서행할 수 있다. 적색 등화는 제가 이 적색 등화 전멸 시의 교차로를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신호 위반 처리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안전 표시에 주의하면서가 아니라 교차로 직전, 교차로 전에 일시 정지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빠졌어요. 일시정지. 교차로 전, 교차로 전 일시정지가 빠졌습니다. 답은 4번이다. 되셨나요? 다음. 다음 중 신호등의 신호 순서, 사색, 원형 등하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제가 신호기 설명드릴 때 신호등의 배열 순서는 무지개로 생각하세요. 빨, 주, 노, 초. 주황색을 화살표로, 노란색을 황색으로. 네, 빨, 주, 노, 초. 사색 신호의 경우, 삼색 신호는 빨, 노, 초. 이렇게 하라고, 숙제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의 등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호 순서. 그럼 등화 순서는 반대로 간다고 했죠. 반대로. 녹색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녹색부터 시작하는 우선 지문이 두 개가 있네요. 1번하고 3번. 우선 2번, 4번은 아니죠. 자, 1번. 녹색, 화살표, 황색, 적색. 3번. 녹색, 황색, 적색 및 화살표, 적색 및 황색, 적색. 제가 황색 신호는 언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진행하다가 너 멈춰야 돼. 너 멈춰야 돼. 이제 적색 바뀔 거야. 멈춰야 돼. 그때 황색 신호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꾸로 적색에서 너 이제 신호 바뀌어서 출발할 거야. 황색 신호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멈춰야 돼. 너 이제 그만 속도 줄여. 라고 해서 황색이 들어온다. 그럼 녹색, 황색, 그다음에 적색 들어왔죠. 황색 다음에 적색 들어왔죠. 적색 및 화살표. 그 다음 적색 및 황색이 같이 들어오면서 아예 적색으로 바뀐다. 답은 3번.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 증명하기 위하여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를 설치, 관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자는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관리권자는 3명. 누굴까요? 시장등, 시도경찰청장, 그다음 경찰서장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명, 시장 등, 시도 경찰청장. 네, 이거 숙제하세요. 꼭 숙제하셔야 돼요.
경찰서장. 문제가 뭐 시험에 사실 10문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설치권자 관련해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 11번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맞는 내용으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을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 공무원, 자치경찰 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우선 내용은 맞네요.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에 대한 내용인가요? 다음. 대통령령이 정한 경찰 보조자는 모범운전자 맞죠?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맞죠? 도로공사 수신호하는 사람이다. 해당 안 되죠. 수신호하는 사람은 X. 자, 교통안전시설에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맞죠? 자, 교통안전시설이 그러니까 신호기에 의한 시설보다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맥락은 맞는 것 같지만 10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2년. 모범운전자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3번. 가다 3번 되시고요. 다음 12번. 다음 중 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틀린 내용을 고르시오. 1번. 틀린 내용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경찰 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 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맞죠?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경찰 공무원은 현장에서 조치를 합니다. 2번.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또 차마 노면 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의 도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만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요,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만이 아니라 구간하고 기간까지 기간까지 해서 제한할 수 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마저 읽어볼까요? 우리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마저 읽어볼게요. 시도 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시도 경찰청장은 구간 맞습니다. 경찰서장은 구간, 기간, 대상까지 정하지만 시도 경찰청장은 구간을 정합니다. 그럼 이제 차마 노면 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통행의 금지 제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된다. 설치하는 거 맞죠? 제한 알림판 설치하는데 어디다? 금지구역 들어가기, 제한구역 들어가기 전에
앞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라는 내용. 그럼 결론은 답은 2번이네요. 자, 13번.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죠. 125cc 이하 전기를 동력하는 경우에는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의 이륜 자동차. 개인용 이동장치란 제19 남옥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해야 할 경우 정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몇 킬로? 30km 미만인 것으로 행안 불량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초보 운전자란 처음 운전 면허를 받은 날부터 몇 년이죠? 2년이죠, 2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답은 125, 32 더하면 157이죠. 157. 답은 4번이다. 되셨나요? 다음.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계속 코를 훌쩍 대고 있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도로 외의 장소에서 금지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이거 문제 나오니까 생각나는 거 있나요? 제가 어떤 판례 하나 설명드렸었는데 처벌받지 않았다고. 제한된 장소에서 무슨 운전을 했는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하고 뭐는 도로 이외 곳도 포함이라고 되어 있었죠. 답이 뭘까요? 자, 도로 외의 장소에서 도로 외의 장소에서 포함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음주, 사고 발생 시 조치, 마약, 약물 복용 운전 등이 있었죠. 답은 1번이죠. 무면허 운전. 1번. 정확히 도로 외의 장소에서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으로 보는 것은 첫 번째 보행자 보호, 두 번째 음주운전, 세 번째 사고 발생 시 미조치, 네 번째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마약 약물 복용 운전으로 이렇게 네 가지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 15번. 다음 중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맞는 내용을 고르시오. 자, 1번. 보행자는 보도에서 좌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우측 통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차도에서 멀게. 우측 통행. 자, 2번.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 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 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맞죠? 2번은 맞는 내용. 답은 2번이네요. 3번 마저 보겠습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사실 문제는 우측 부분으로 당연히 통행할 수 있죠. 네,
중앙이나 좌측, 즉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3번의 내용은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4번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해서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고의적으로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저희가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법 보행자의 통행 방법 조문에서 배웠었습니다. 답은 2번이다. 되셨나요? 그 다음 16번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맞죠? 자, 2번 말, 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맞죠? 3번 장애인열 맞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장례 때 이렇게 했었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4번 자녀들과 손잡고 가는 사람 자녀들하고 손잡고 간다고 행렬로 보지는 않아요. 사람이나 행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답은 4번. 다음 17번. 다음 보기. 도로의 횡단. 내용 중 맞는 내용으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도로의 횡단 관련해서. 그럼 도로의 횡단이라고 하면 보행자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을까요? 자, 가.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된다. 가장 짧은 거리. 맞죠? 제가 시골길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시골길에 횡단보도 없을 때 대각선으로 가면 안 된다. 짧은 거리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자,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죠? 자, 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맞나요? 횡단보도의 설치권자가 경찰청장인가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X죠. 자,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지체장애인. 예, 맞네요, 다. 그러면 답은 가나다. 몇 번이죠? 예, 1번이네요. 1번. 되셨나요? 다음 18번. 다음 중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으로 맞는 내용을 고르시오.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맞는 내용을 고르라고 문제가 주어졌고요. 1번.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표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설치해야 된다죠. X. 횡단보행자 신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면에 횡단보도 표시해줘야 됩니다. 자, 2번.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횡단보도 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 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 맞아요. 폭, 너비를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3번.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경우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집산도로, 국지도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100m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사람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나와서 출퇴근 시간에 아파트에서 우르르르 나갔다가 들어올 때 퇴근 시간에 우르르 들어왔다가 100m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00m. 상권 형성되어 있는데 100m. 자, 그래서 답은 X다. 100m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4번.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으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부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에도 100m 이내 설치할 것. 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제한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100m가 안 되더라도 횡단보도를 또 설치할 수 있다.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2번. 2번입니다. 자, 19번. 다음 중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 등이 할 수 있는 조치나 도로관리청에 설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이거 공동부령에서 배웠었어요. 공동부령. 자, 1번 속도 제한 30km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기의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 맞죠? 간선도로상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시설, 장비 설치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왔었고요. 차마와 노면 전체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에서 도로관리 쪽에 설치할 수 있다. 누가? 시장 등이 설치할 수 있다. 다음 4번.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맞죠? 답은 3번입니다. 3번의 내용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20번. 다음 중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땡땡땡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아닌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디 세 가지 따라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하면 뭐 처음에 생각해야 되죠? 교육부 그 다음에 공통으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이 들어가는 건 공통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뭐라고요?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세 가지. 그럼 아닌 건 보건복지부네요. 1번. 답은 1번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21번. 다음 보기 중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맞는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보호구역 지정이라고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가.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립,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에게 노인복지시설 등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구역의 지정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시장 등입니다. 시장 등. 그럼 간은 아니네요. 우선 시장 등은 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맞죠? 조사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 부속 시설물도 조사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인구 수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차장의 수도 조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다음, 시장 등은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7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300m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300m라고 드렸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500m까지도 반경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 등은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맞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어요. 답은 2번. 2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0제 문제 좀 진행하고 쉬었다가 마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